자, 이제 웨딩드레스 추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한 이제 신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드레스샵에서 혹시라도 이제 근무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전반적인 거를 알고 있어야 이제 신부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부의 머리 스타일, 그러니까 신부가 드레스 피팅하기 전에 안에서 이제 그 머리 업스타를 해주거든요. 머리 업스타를 해줄 때 가장 많이 신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소스로 이제 신부와 대화를 많이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혼수 준비는 어떻게 뭐 하기로 했냐, 아니면 예단 예물 준비는 어떻게 잘 되어 가느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너무 궁금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신부들이 이제 약간 소극적인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이야기해주지 않기도 하지만 이제 편하게 이제 본인이 이제 결혼 준비로 받는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편하게 이제 대화를 나누기도 해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신부의 마음을 오픈시키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신부가 이제 마음을 이제 오픈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드레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잘 안 해줘서 그 신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캐치를 잘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노하우가 많고 경험이 많은 이제 노련자인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왜냐면은 굳이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충분히 이제 신부를 배려하면서 잘 리드해 나갈 수가 있지만은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신부의 업사를 해주거나 이런 거는 이제 밑에 막 들어온 신입 막내들이 이제 그런 이제 업무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업사 일을 해주는 시간이 짧으면 뭐 3분 정도 걸리고 뭐 길면 뭐 5분까지도 걸리는데 그 3분에서 5분 사이에 신부와 침묵이 흐른 상태에서 머리만 그냥 묵묵하게 해주면 굉장히 뭐랄까 신부가 안 그래도 이제 드레스를 처음 입으러 오니까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긴장감을 더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조금 더 유하고 부드럽게 풀기 위해서 같은 또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언니일 수도 있고 뭐 더 어린 이제 신부들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이제 결혼 준비를 위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훨씬 더 빨리 친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친화력이 이제 좋은 경우에는 정말로 급격하게 친해져서 예 이제 그 드레스 투어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미 너무 친해져 있어서 신부는 드레스 때문에도 이 샵이 마음에 들지만 여기에서 같이 나를 피팅을 도와준 이제 직원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웨딩 스타일링 강의를 들으면서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기본 상식으로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강의 시간에 강의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드레스를 추천해주기 위해서 이제 신부에게 체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또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결혼식 날짜예요. 이 결혼식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요. 봄에 결혼을 하거나 여름에 결혼을 하거나 가을에 결혼을 하거나 겨울에 결혼을 하는 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드레스 소재가 달라지고요. 디자인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루엣은 이제 그 사람의 체형적인 거랑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은 그 계절에 따라서 소재는 그리고 디자인적인 거는
꽤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가을, 늦가을이나 겨울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날씨가 많이 추울 때잖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신부들도 조금 두께감이 있는 소재를 많이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소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디자인 역시도 하이넥의 긴팔 드레스를 이제 선택을 많이 해요. 근데 의외적인 경우도 있긴 해요. 한여름에 결혼을 하는데 나는 정말 꼭 하이넥의 긴팔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하겠다라는 신부가 실제로 이제 제가 운영하는 웨딩샵에서 이제 있었거든요. 이제 그 신부는 계절과 상관없이 너무너무 이제 그 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컸기 때문에 하이넥의 긴팔 드레스가 가장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드레스샵 3군데를 본인이 직접 골랐어요. 그러니까는 플래너를 끼지 않고 본인이 워크인으로 이제 직접 투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샵을 가장 이제 마지막에 왔었어요. 2군데를 이제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왔는데 그 이제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샵에서 약간 피치 컬러의 미카도 실크에 하이넥의 긴팔 드레스를 입어보고서는 완전히 자기가 정말 그동안 꿈꿔왔던 로망의 드레스다. 바로 이것이다라고 첫눈에 반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신부가 결혼하는 날짜가 6월이었어요. 사실 그 레이스도 레이스긴 하지만 약간 코드사가 두께감이 조금 있는 소재였기 때문에 신부는 이제 조금 고민을 하긴 했어요. 또 이제 너무 이제 더워 보이지 않겠느냐 이제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워낙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사진이 평생 남지 결혼식에 더운 건 잠깐이다. 나는 사진 속에 오래 남는 쪽을 선택을 하겠다 해서 과감하게 이제 한겨울에 결혼해도 그렇게 하이넥의 긴팔 드레스를 입은 신부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그 드레스에 100% 만족을 하고 반할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울 때 결혼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얇은 라셀 레이스나 시폰이나 오간자 같은 좀 하늘하늘거려서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소재를 실제로 많이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봄이나 가을에는 이제 가장 이제 드레스를 선택하기가 좀 수월하죠. 그래서 봄, 가을에 이제 결혼식을 제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또 한겨울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입고 싶었던 드레스가 투어탑이거나 이렇게 소매가 없는 슬리브스여도 조금 신부들이 고민을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한겨울인데도 나는 그래도 꼭 탑드레스를 입고 싶었다라고 해서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하객들이 아유 이렇게 어깨가 다 드러나서 추워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한마디씩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경우도 제가 이제 워낙 오랫동안 웨딩드레스 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예외적인 이제 신부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라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로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신부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에 본인이 이제 들을 거를 각오가 되어 있다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는 입장에서 그런 계절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추천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체크해야 될 사항이 이제 예식 장소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 준비할 때 이제 예식 장소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바로 이게 예식 장소가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드레스 선택이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조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웨딩홀은 조명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교회나 성당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그런 기관에는 조명시설이 썩 좋지가 않아서 드레스를 선택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장소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따른 드레스를 정확하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일반적인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드레스 선택에 크게 구애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나 성당 같이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너무 이제 비즈 장식이 많은 것은 별로 적당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비즈 장식이라는 거는 조명을 받았을 때 예쁜 것이지, 조명이 없는 장소에서 입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약간 그게 조금 무거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원단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오히려 추천해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성당인데 레이스 소재나 약간 광택감이 도는 그런 이제 그 미카도나 세틴이나 이런 소재를 추천을 해주면 오히려 조명이 없어도 고급스럽게 좀 원단의 본연의 그런 특징이 잘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뭐 학교나 이런 장소에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명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입체감이 드는 그런 볼륨감이 있는 조형적인 드레스 스타일도 괜찮고요. 근데 그 약간 뭐 스팽글 처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그런 이제 펄감이 들어가 있는 소재들은 어, 네, 별로 이제 호텔이식이나 웨딩홀 같은 장소에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스튜디오에 이제 스튜디오를 어디로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이제 촬영 스튜디오들도 각자만의 촬영 이제 컨셉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에서는 되게 슬림하게 촬영을 해야 어울리는데, 이 드레스샵에서 이제 잘못 추천을 해주면 굉장히 이제 풍성한 드레스가 잘못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면은 그 스튜디오에 어, 그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세트장이 다 준비된 곡들과 너무 이제 조화롭지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사진이 예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드레스는 제외하고 이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부 입장에서는 내가 드레스 세 벌을 입기 위해서 똑같이 비용을 지불하고 했는데 한 벌은 못 입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드레스샵에 충분히 컴플레인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 스튜디오의 컨셉을 미리 조사를 해서 이 스튜디오가 어떤 스타일로 촬영을 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연 채광 위주로 이제 촬영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이제 인물 위주 사진으로 촬영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이제 상식기 촬영 스튜디오의 전반적인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촬영 스튜디오에 맞는 드레스를 셀렉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신부들이 촬영 이제 드레스 고를 경우에는 사진에 잘 나오는 드레스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신부의 자신보다는 드레스샵에서 추천해 주는 거를 주로 많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잘못해 줬을 경우에 그 책임감은 더 막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 촬영 스튜디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진 촬영에 대한 이해 시간을 제가 따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사진에 잘 나온 드레스들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야 될 사항이 헤어와 메이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신부들에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간혹 가다가 어떤 신부님들은 드레스를 결정하기도 전에 본인이 꼭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도 흔하지는 않은 경우인데 본인이 결혼을 하면 꼭 하고 싶다고 한 스타일이 업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반머리 묶은 머리나 아니면은 그냥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약간 긴 생머리를 내리고서 헤어리스를 한 그 좀 청순한
이미지로 나는 이제 꼭 결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렇게 헤어와 메이크업을 미리 정하고 드레스를 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신부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최대한 재현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스타일리스트 과니까 기본적으로 헤어 메이크업에 대해서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드레스샵에 취업을 하게 되면 직접 이제 헤어 메이크업도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약간 느낌은 좀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간단하게 간이 메이크업을 해주고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준 상태에서 드레스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드레스 선택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그 드레스를 결정할 때 80%를 정말 먹고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이 이미 마음에 안 들잖아요. 여기는 사실 헤어 메이크업 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드레스 샵에 와서 드레스 피팅을 할 때 헤어 메이크업이 메이크업은 본인이 하고 온 메이크업을 이제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 메이크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은 간단하게 이제 메이크업을 좀 해주기도 해요. 왜냐면은 너무 맨 얼굴로 보게 되면 그만큼 드레스가 이게 더 안 예뻐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신부들이 드레스를 피팅할 때는 드레스샵에 그 피팅룸들이 대부분 조명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안 하고 그 약간 생얼로 오게 되면 그 얼굴이 너무 적나라하게 더 환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드레스는 굉장히 화려한데 신부의 얼굴이 그에 반해서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제 메이크업을 안 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단한 이제 화장대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도구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메이크업도 해주고 헤어 연출도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의 느낌을 최대한 연출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신부들이 좋아할 만한 업 스타일을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드레스를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드레스를 고르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간혹은 이제 신부가 이제 드레스 투어로 오기 전에 직접 이제 헤어 메이크업샵에 직접 먼저 들렸다가 이제 바꿔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완전히 완벽하거든요. 거의 드레스가 웬만한 건 다 어울려 보여요. 그만큼 이제 헤어 메이크업이 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80% 이상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에도 가장 많은 이제 컴플레인이 또 들 수 있는 게 이 헤어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드레스는 사전에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 셀렉을 미리 해서 그거를 결혼식 때 입지만은 헤어 메이크업은 정말 당일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 당일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신부들이 결혼식 하러 가기 전에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우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은, 눈이 퉁퉁 붓거나 막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제 그 메이크업을 해줬던 아티스트가 굉장히 이제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은 경우지만은 그만큼 이제 조금 이제 집중력과 긴장감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부들이 얼마나 또 예민하겠어요. 결혼식 당일날 긴장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라면 그냥 넘어갈 일들을 결혼식 당일날에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배려해주고 잘 케어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촬영 스튜디오 컨셉과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을 이제 신부와 잘 이야기를 나눴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게 드레스 컨셉이에요. 그때도 이제 제가 드레스 컨셉을 이해하기 위해 그 컨셉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이제 그 신부가 입고 싶어하는 드레스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먼저 물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이제 전문가가 추천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신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부가 입고 싶어하는 스타일이 본인한테 안 어울릴 수도 있고
어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신부에게 어떤 스타일을 입고 싶어 하는지 이제 물어본 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문가의 추천으로 이렇게 드레스를 추천해주면 신부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드레스 컨셉을 정했지만 이제 그 사람의 체형 또한 이제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체형을 어떻게 체크하는지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이제 따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머메이드 실루엣을 입으면 좋은 체형인지, 벨라인을 입으면 좋은 체형인지, 뭐 A라인을 입으면 좋은 체형인지에 대해서는 그 체형에 맞게 체크를 해보되, 드레스를 입기 전까지는 사실상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평상복으로 입고서 그 신부의 체형이 어떤 체형인지는 사실 눈으로 그냥 보고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형을 체크하려면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체형을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드레스를 피팅하면서 아, 신부님은 체형이 어떠어떠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신부는 이제 본인이 별로 이렇게 좋은 체형이 아니라고 이제 겸손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실상 대부분의 한국 여성분들이 그런 편이에요. 왜냐면은 대놓고 저는 몸매가 너무 좋아서 머메이드 드레스 입고 싶어요 라고 얘기는 대놓고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제 옆에서 몸매가 너무 예쁘셔서 머메이드 드레스 입어도 충분히 잘 어울리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유도해주면 신부는 굉장히 기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또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 립 서비스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이제 솔직하게 그 신부의 장단점을 콕콕 찌르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신부가 그런 걸로 굉장히 마음 상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드레스를 추천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같이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드레스를 이제 피팅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첫 번째 드레스 입고 뭐 두 번째 드레스 입고 총 이제 1시간 동안 3벌에서 4벌 정도 입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스타일별로 이제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벨라인도 입어보고 머메이드도 입어보고 A라인도 입어보고 이 세 가지를 스타일별로 실루엣별로 다 입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베스트 드레스가 뭔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스트 드레스가 뭔지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정말 어울리는 드레스만 어울리고 안 어울리는 드레스는 정말 이건 너무 안 어울린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그런 신부가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게 정말 다 잘 어울리는 신부도 있어요. 네, 진짜 몸매도 좋고 외모도 정말 드레스 외모면, 드레스 외모라고 하는 거는 좀 여성스럽거나 아니면 좀 세련된 좀 미모가 있는 기본적인 아름다움을 이제 갖추고 있는 그런 신부라면은 이제 입는 드레스마다 다 잘 어울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몸매도 예쁘고 미모도 좋은데 약간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허리가 너무 길다든지 아니면 어깨가 조금 넓은 편이라든지. 왜냐면 딴 데는 다 날씬한데 어깨가 넓어 보여서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이제 드레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체형 체크도 중요하지만은 부위별 이제 체크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체형별로 드레스를 이제 어떻게 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웨딩드레스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 상담을 위해서 또 실무에 이제 직접적으로 접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이제 체크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이번 이제 4주차에서는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이제 웨딩드레스 스타일링을 위한 이제 상담 실무에 이제 그 도입하기 위해서 또 이제 사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도 갖고, 또 좀 더 이제 깊게 헤어 메이크업에 대해서 이제 웨딩 메이크업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체형별로 어떤 웨딩 드레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식 장소에 따라서 어떤 드레스를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신랑 예복은 또 어떻게 스타일링을 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종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거를 신랑들의 각각 이제 체형에 맞게 스타일링하는 법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6주차에 걸쳐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이제 강의 듣느라 너무너무 이제 수고가 많았고요. 이제 과제 체크는 과제 그 체크 과제물 올려놓는 곳에다가 이제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좀 질문을 하는 걸로 과제를 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매주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가 많으면은 이제 많이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제 과제는 이제 퀴즈를 내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강의 듣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